잠시만요. 마지막만 드릴게요. 이래야 되잖아. 무슨 질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 이상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조대표TV의 조미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끝나시기만을 저희들은 밖에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막 빠져나가는 순간에 선생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지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과 한번 요즘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선생님을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윤정아 선생님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윤정아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10시 되기 전 30분 전인데요. 지금까지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유튜브 촬영이라고 해서 되게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깨지지 않은 모습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할 이야기는 2020년도 이 코로나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중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학교도 많이 못 갔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윤정아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취준생들이 어떤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윤정아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방학 중이잖아요. 방학 중에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윤정아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과연 몇 개 있는지,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공공기관에 내가 갈 수 있는 리스트를 먼저 작성해 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이저급의 공기업은 경쟁률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 지방공기업도, 물론 지방공기업이 낫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스펙을 어느 정도에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타겟팅을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금은 공공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대기업이라든지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갈 친구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하는지 먼저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내가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 한다면 2021년에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아마 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21년에 네.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는가요, 대표님은? 2021년도 글쎄요,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될까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저한테 여쭤보시네요. 학생들도 많이 공감할 겁니다. 취업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이번에 18일부터 개최했습니다. 혹시 학생들 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31개 공기업이 우리 공기업의 채용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또 알려주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관심 있게 봤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눈치채는 학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조금 더 공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상반기 채용이 지금 45%는 상반기에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는 이제 곧 시작이죠. 그러면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가장 먼저 필요한지 자격을 먼저 보시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몰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NCS도 보셔야 되겠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초능력으로 나오고 대학생들은 직무능력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과목 위주로 나오는지 분석하시고 준비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든 대학생들이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딱
기업을 지정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공공기관이다. 네. 뭐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타깃을 정해서 나는 어디 가겠다. 뭐 이렇게 분야를 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공기업을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하나요? 아예 성향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본인의 학과에 따라서 나중에 뭐 사무직을 가겠다라든지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정하긴 하더라고요. 정하고 나서 본인이 가고 나서는 만족도는 어때요? 처음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1년 정도 지나면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쌤 올해는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고졸은 아직은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상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명절 보내고 나서요. 그럼 먼저 저는 어디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작업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중앙공기업이 340개고 지방공기업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1000개가 넘는 위탁 집행하는 것까지 합쳐서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과연 어디 있는지, 과연 스펙은 어떤 데고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직무기술서가 다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격증의 스펙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 한국사, 커말 네. 등등이지만 혹시 내가 갈 곳에 또 자격은 어떤 요건이 뭐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는 것부터 정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많거든요. 지방공기업도 여러분 지역인재 가점제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뭐 공기업은 내가 해당 주소지에 있을 때 그 주소지인 경우에만 또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영어에 대한 너무 부담을 갖고 계시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영어를 보지 않는 지방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내가 어느 공기업에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NCS는 사실 그렇게 학생들이 짧게는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도 봤거든요. 여러분 아직 4학년 이제 올라온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셔도 여러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올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한데도 별로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본인 걸로 본인을 판단을 하실 때 어떤 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들을 리스트 작성을 하고 그 기관에 필요한 어떤 자격 조건을 먼저 알아본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쌤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또 위로의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020년도에 채용이 많이 되지 않았죠? 굉장히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적으로 지금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태잖아요. 이때가 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해 안에 꼭 결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네, 취준생들 사실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친구들의 고민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지금 혼자 공부하고 애쓰는 친구들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학교 가시면 다 진로 선생님도 계시고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학에 계신 대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취업 지원관도 계시고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계십니다. 꼭 그 선생님들께 상담해보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을 안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희한테 오는 친구들한테 꼭 묻습니다. 오늘 진로 상담을 몇 번 한 적 있느냐?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났었니? 교수님과는 이런 일로 몇 번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니?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거의 대다수는 교수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아닌 저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누군가와 상의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게 가슴이 아팠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누군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 용기 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은 체력이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만나요. 제주도인데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얼굴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